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소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퇴임을 한 일주일가량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은 임기 마지막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사면, 특별 사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문제. 이 두 개의 떡을 양손에 쥐고 임기 막판에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뱉어야 할지 어느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자기 진영에 유리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떡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뭐냐? 특별 사면.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5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날 특별 사면에 지금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포함시킬 건지 말 것인지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지금 저 뒤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논란이 된 사면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렇게 이 보수 진영에서 좀 석방을 요구하는 그 두 사람이 있고 진보 쪽에서 석방을 진보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그리고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마 패키지로 하지 않겠느냐 한쪽만 하면은 또 다른 쪽에 반발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아예 패키지로 끼워넣기 식으로 끼워 팔기도 아니고 1+1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끼워넣기 식으로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조국, 부인 정경심, 이석기 다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금 전에 연합뉴스가 일보를 띄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하면 한 수석 비서관급 정도 됩니다. 수석. 이 사면 문제니 민정수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국민소통수석일 수도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사면을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다 전달되셔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 것은 사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식 발표를 안 했는데 혹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공식 발표를 할 거리는 아니죠. 그냥 이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여론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그 사면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갑자기 가지고 사면을 안 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붙으니 그냥 특정 언론사에 흘려주는 겁니다. 흘려줘서 이것을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지금 그래서 연합뉴스의 이 기사를 다른 언론사에서 다 받고 있죠. 다 받아서 사면 없는 걸로. 자, 이것은 언론을 통한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워넣기 사면, 패키지 사면이 거론이 됐는데 모두 안 하기로 그냥 떡을 놔버렸다. 왜 그랬을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그 며칠 전이죠. 사흘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 답변자로 나서서 7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청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할지 말지 청원이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이겁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그러니까 이 청원인은 사면하면 안 된다는 청원인이죠. 그 사면하면 안 된다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그런데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흘 전에. 아리송하고 좀 여론을 떠보는 이런 뉘앙스인데 왜 그러냐면은 MB 사면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주 강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할 때도 MB는 뺐죠. 왜 그러냐면은 MB는 이 친문 진영에서는 아주 적대감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진영 일부에서.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서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다 출발이 됐던 이야기죠. 그래서 MB는 사면을 할 수 없다였는데 임기 중에 갑자기 사흘 전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렇게 한 달이 걸친 것은 MB를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해주면서 본인이 마음의 빚이 있다는 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그리고 본인 대선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김경수, 이 사람들을 같이 풀어주기 위해서 여론을 딱 떠본 겁니다. 자, 이명박도 사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끼워 넣기로 다 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주판화를 퉁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막판에 전부 안 하기로 했는데, 자, 이유가 있겠죠. 오늘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 사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KSOI가 발표한 거지만은 청와대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론을 계속 탐색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KSOI 여론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일단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은 40.4, 반대는 51.7, 반대가 한 10%포인트 정도 많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차이면은 그냥 그 국민통합, 본인이 이야기했던 국민통합 차원에서 MB를 사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MB도 그렇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찬성이 무려 68.8, 반대가 23.5,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사면을 하고, 또 이재용 사면은 뭐 경제 활성화,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달에 한국에 오죠. 바이든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먼저 한국에 오는데, 그전에는 미국 대통령들이 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먼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지금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전쟁의 협력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삼성전자의 그 평택 캠퍼스도 방문을 하고 합니다. 이재용과 같이 하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다 감안을 해서 글로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그리고 또 지금 하청업체들도 이 석방을 탄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중소전자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명분으로 이 여론조사가 이 정도 나왔으면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안 하기로 한 것은 본인이 진짜 해주고 싶은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자, KSOI 조사도 그렇게 나왔지만 아마 자체 조사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김경수 사면 찬성 28.8%, 반대 56.9%. 자, 이 상황에서는 사면하기가 어렵죠. 2배입니다. 그리고 이 정경심 찬성 30.5%, 반대 57.2%. 이것도 거의 2배입니다. 반대 여론이. 자, 이 경우에 좋다. 그러면 그냥 다 한꺼번에 사면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대 여론이 56.9, 또 57.2나 되는 이 김경수와 정경심을 포함해서 사면을 하면은 중도층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짱을 부려서 이재용, 이명박 빼고 뭐 김경수, 정경심 이렇게 배짱 있게 2명만 딱 사면했을 경우에는 지방선거는 완전히 망치죠.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도 민주당 171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튼튼한 그 보호장치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마저 이러면 선거 망친다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비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만도 하지 못하고 김경수, 정경심 둘만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을 해주면은 또 지지층 그 이재용, 이명박을 해주면 지지층이 반발할 테고 어쩔 수 없는 사면 초과 같은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이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당장 송영길 지금 선거에 뛰고 있는 지방선거 지금 서울시장에 나왔죠.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아예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에 뛰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사면은 헌법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국민적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한 이 물음이 뭐였냐면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물음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패키지 사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그런데 이명박을 예를 들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일종의 경고를 날리는 것, 문재인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에 굴복해서 안 된다. 경고를 날리는 것은 이 패키지 사면 자체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지방선거에 상당히 본인들이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쏙 편한 길을 선택을 해버렸죠. 그래, 그럼 나 다 안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용, 이명박 두 사람만 하고 김경수 또 이석기도 마찬가지고 정경심 사면할 리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본인이 결자 해제를 하고 싶었는데 보온도 하고 싶고 마음의 빚도 갚고 싶고 또 본인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해준 김경수도 돕고 싶었지만은 워낙 본인에게 돌아올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것까지 다 손털어 버리고 그냥 양쪽 손에 있던 떡 중에 하나를 그냥 내에 던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 한쪽 손에 다른 떡이 하나 남아있죠. 다른 떡. 이 금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내일이 임시국무회의가, 내일 국무회의가 원래 열리는 날인데 또 오후로 할지 아니면 모레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금수완박 이 법안을 공표를 공표를 하겠죠.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내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시위를 할 예정이지만은 아마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 지금 여론도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민주당 지지율도 이것 때문에 막 떨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거부권은 행사 안 할 겁니다. 왜냐? 이 법안이 그대로 공표가 돼야지 본인이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일들을 놔두고 야반 도주를 못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금수완박을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야반 도주를 하려는 것이다.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하느냐. 검찰을 꽁꽁 묶어 놓으려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수완박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야반 도주를 못하기 때문에 금수완박은 야반 도주이기 때문에 절대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손의 떡 두 개 중에 하나는 오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계산을 주판화를 막 퉁기면서 놔버렸지만 나머지 떡 하나는 결국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이것도 놔버리겠죠. 이것은 놓는 것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는 것이죠. 거부권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대통령 문재인은, 현재까지 대통령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까지 모든 판단을 본인의 퇴임 이후 안전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골수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것에 방점을 찍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 통합, 여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민심과는 무관한 그런 선택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